안녕하세요. 시스템 창호의 모든 것 시창모의 한준택입니다. 오늘은 말하자면 시스템 창호의 수입의 시대,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초창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당시에는 창문을 직접 독일에서 수입을 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들어가 있던 세린이라는 회사도 레아우 제품을 외국에서 직접 유리까지 포함해서 완제품을 수입해 오던 시기가 있었고, 그게 거의 10년이 다 된 이야기네요.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건축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패시브 건축이었어요. 제가 들어가 있던 회사는 창문 회사이긴 하지만 협력사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패시브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창문만 좋은 걸 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협력사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고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지, 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방문하면서 그 업체 사장님들과 많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목조 건물을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을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당시에는 방주 하우징이라는 회사였고, 이 패널 하나가 조립식 벽체예요.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을 통해서 다음 벽체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구멍을 뚫고 있죠. 이 구멍을 뚫는 이유가 여기 안에 단열재를 미리 충진하기 위한 건데, 이 단열재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이런 보통 글라스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안에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신문지를 조각조각 내서 그것을 안에 충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만들어진 단열재 인데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불에 잘 붙지 않는 난연성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홈이 있어서 여기 안에 단열재는 다 충진이 되고 이 홈에 따라서 현장에서 조립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벽체를 만드는 방주 하우징 회사와 이 단열재를 만드는 회사와 협력해서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였죠. 창문 회사가 단순히 창문 회사가 아니라 패시브 건축을 지향하는 회사로서 협력 업체와 함께 이 벽체라던가 이 구성이라던가 이 창문 설치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협력사와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건설사처럼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뭐냐면 기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골조 설치와 창문 설치 그리고 기밀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패시브 건축 협회에 이제 의뢰를 하면 기밀 테스트를 이렇게 해주죠. 그 당시에 이제 패시브 건축 협회 조민구 이사님이셨고, 이렇게 기밀 테스트를 하면서 저희에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굳이 또 여기에 쫓아가가지고 이런 공부들을 하고 기밀 테스트 하는 장면을 하나하나 보고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기밀 테스트 자격증을 따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현관문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기압을 빼거나 넣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전체 그 기밀 성능,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는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창문에서 그래서 디테일하게 바람이 새는 부분이 어딘지를 저희는 알아낼 수가 있었고, 그것을 보완해서 또 시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신기하기만 했고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저희 사장님께서 저를 굉장히 잘 교육시켜 주시고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너무 자연스럽게 넣어주셔서 제가 다 그 정도 배우고 그 정도 환경에 노출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집이 기밀 테스트를 하고 많은 창문 회사가 이렇게 협력사들과 이런 긴밀한 소통을 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 제가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고 거의 인생의 큰 스승님인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이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패시브 건축과 이 창문의 기밀 성능과 그리고 다양한 건축 공법과 수많은 단열재 종류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쉽게 공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실제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열 화상 카메라를 가지고서 창문의 실제 성능을 측정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이제 이 방충망을 올리고 찍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저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창문의 모서리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면서 창문의 단열 성능과 기밀 성능이 취약한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창문 회사에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보기에 겨웠죠, 저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회들을 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요거는 사실 20도, 24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밀 성능과 단열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창문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실제 기밀 테스트 장비라던가 그 미세 풍속계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 창문들을 다 이렇게 측정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조카가 태어났고, 조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시간의 어떤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얘가 인천공항인데 완제품을 패킹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공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수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장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어요. 레하우 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시공이 실제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레아우에서 인증 파트너로서 저희가 등록된 회사였어요. 패시브 하우스 윈도우 매니팩처링 in South Korea 해가지고 패시브 하우스를 위한 창문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패시브 하우스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예요. 딱 보면은 이게 수입된 창문으로 시공된 현장인데, 여기 이게 10층이거든요. 제가 거의 초창기 때 시공을 했던 곳이었고, 제가 직접 시공을 한 게 아니라 시공하시는 분이 따로 있었고, 저는 배우는 단계였죠. 여기 보면은 유리 색깔이 여기만 다르죠. 그리고 프레임이 굉장히 이쁘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스카이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때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창문만 요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15m 가까이 될 거예요. 이 창문이 설치가 되고 나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쪽에 시스템 창호 열풍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제가 가봤더니 요 아래 집인가? 거기에도 시스템 창호로 바뀌고, 그 아파트의 몇 군데가 시스템 창호, 독일식 시스템 창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 창문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그런 창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가 거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본인의 집도 그런 식으로 바꿔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수입된 창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오대산 국립공원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 개방산 분소, 여기에 요 창문, 이 창문들이 다 레아웃 창문이에요.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 건물을 패시브 하우스급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진행된 프로젝트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여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쪽에 뭐 아이스핑크 뭐 이런 식으로 단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곳이고, 내부 테이프로 해서 기밀을 확실히 잡았고, 네, 여기는 양계 도어로 설치를 해줬고, 단열재라던가 그 공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패시브 하우스급으로 만들었던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진짜 정석대로 비물바지 주변에 팽창 테이프를 돌려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실제 기밀 테스트를 했죠. 여기 이분이 이거 나가도 되나? 패시브 건축협회 이제 김인호 연구원이었고요. 그래서 기밀 테스트를 여기서도 했고, 이런 식으로 빗물바지를 정말 제대로 해서 거의 30cm에 가까운 빗물바지, 그 정도 길이의 빗물바지는 저희도 여기서 처음 써봤어요. 이런 위에서 내려가다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단열재를 제대로 여기 빗물바지 위쪽에 묻어가지고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 철판에 그대로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시공들을 다 제대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 창문의 이 빗물바지가 여기 벽체선에 위에 맞물려 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시공이 된 곳입니다. 뿌듯하죠. 가끔 근처 가면 한 번씩 둘러보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수입해서 시공을 했던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전곡입니다. 저기 위쪽 지방 있잖아요. 여기 위쪽에 전곡읍, 여기 신담리 요 근처였어요. 여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한탄강이 저 겨울에 시공했는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낭떠러지예요. 한탄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고, 이렇게 큰 창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계단 부분의 창문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예쁘면서 건축주님이 원하시는
높이가 될까를 그 당시에 제가 건축주님과 직접 상담을 하면서 그려드렸던 기억이 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게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 연장바를 넣느냐 밑으로 연장바를 넣느냐, 이게 이제 손잡이 높이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시공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계단 위에 도달하게 되고 여기 가운데 계단 참이 생겨요. 거기에서 열리는 부분을 요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100mm 바를 넣으면 손잡이 높이가 요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건축주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일이었고, 그래서 직접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이사님이 같이 있었고. 저 표정 왜 이래요?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입이 된 이 패킹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고, 여기 안에 이 창문과 유리가 모두 포함되어서 수입되었었어요. 이 집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 빗물바지도 제대로 들어갔고, 여기에 계단 참의 설계도 제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은 제가 되게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고 있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창문 말고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창문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회사가 협력을 해서 집이라는 합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창문은 좋은 거를 사용을 했는데 집이 단열재라던가 환기장치라던가 여러 가지가 좀, 특히 또 겨울 공사이기도 했고요. 시공사가 그렇게 면밀하게 이 건축을 준비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창문에 결로도 생기고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를 거의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창문과 함께 다른 영역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공하시는 분들과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단열재라던가 외장재라던가 아니면은 그 창문 주변에 그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 창문회사의 역할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좋은 창문을 쓰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그 주변에 단열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 창호의 수입의 시대였어요. 시스템 창호가 수입되던 이 시기는 거의 10년 전이고 굉장히 비쌌었어요. 그 당시에 기억을 가지고 계신 건설사라던가 건축사분들은 여전히 시스템 창호가 비싸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다음부터 저희가 아까도 공장을 세팅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시기에도 공장이 실제로 지어지고 여러 업체들이 이제 공장이 지어지면서 독일식 시스템 창호의 대중화가 시작이 돼요. 모든 업체가 이제 수입이 아니라 시스템 창호를 실제로 제작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사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저의 노력과 사고도 있었고, 그러면서 개선해 나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이제는 시스템 창호의 대중화 시대이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 또 품질은 이 당시에 비해서 훨씬 더 올라갔고, 설계나 이 열림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창모의 채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이런 좋은 정보들 또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창모 히스토리 2편 시스템 창호 수입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창모의 한준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